자, 동시행 항변권 보러 갑니다. 자, 466페이지.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제법 있거든요, 이제 동시행은. 자, 이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느냐 하면 위치 알고 있죠.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나오죠. 쌍무 편무학과 구별할 때 동시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이행상의 결연성. 서로 채무를 갖고 있을 때 주고받을 때는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는 밀접한 관련성. 자, 이걸 풀어줄까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는 계약을 했을 때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걸 동시행의 항변권. 압축하면 이행상의 결연성. 이렇게 푼다. 주고받을 때 밀접해야 된다. 자, 동시행 항변권의 법적 성질이 적극적 권리다, 소극적 권리다. 이 항변이 변로이죠. 변로는 방어하는 거다, 공격하는 거다. 방어. 그래서 소극적 방어권. 해보면 되지. 자, 계약을 했는데 나는 대금 받기 전까지는 어리 사과 못 준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갑이 빈손으로 와서 사과를 달라고 하면 나는 돈 받기 전까지는 사과 못 준다, 이렇게 방어하는 거죠. 그럼 어리 갑이 와서 빈손으로 오지도 않는데 어리 먼저 아침에 갑의 집에 가서 확성기 대놓고 돈 안 주면 사과 안 준다고 소리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갑이 빈손으로 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네가 안 주니 나도 못 주겠다고 방어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공격하는 권리가 아니라 방어권. 그 변호사는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은 검사가 해야지. 방어. 근데 공격하는 변호사도 있죠. 그게 강용석이라, 강용석. 대한민국에서 고소왕 있죠. 강용석 변호사. 또 이거 이 말에 또 고소하려. 참 엄청 유명했어. 그래서 이제 소극적 방어권. 자, 그럼 돈 받기 전까지 사과 못 준다죠. 뒤집으면 돈 받으면 사과 준답니까? 그럼 못 주겠다고 말하는 게 영원한 거다, 돈 받기 전까지 연기되어 있는 거다. 그럼 이 동시행 항변권은 일시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일시적 항변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주장하는 것. 자,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보러 갑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은 우선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 즉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을 했어야 되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자, 갑이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갑만 의무를 지고 을은 의무를 안 졌단 말이에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한쪽이 의무를 지고 있으면 편무죠. 4월 1일 날 갑과 을이 만나서 또 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을이 의무를 지고 갑이 의무를 안 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편무계약이죠.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갑도 의무 하나, 을도 의무 하나 있나요? 그럼 뒤늦게 6월 달에 만나서 을이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편무계약 두 개지 서로 의무를 지고 있긴 하지만 서로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럼 시험에 별개의 계약으로 우연히 서로 의무를 지게 됐다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논점 시험에 두 번. 두 번째. 그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죠. 동시행 항변권이 나오려면 계약이 두 개라야 된다, 한 개라야 된다. 한 개의 계약에서 서로 의무를 져라, 이렇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뭔 재수가 없다고 그런 거 나올까, 이 시험에.
여러분은 저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럼 별개의 계약이 되면 동시행 안 놓죠. 두 번째,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갑이 소를 줄 의무를 지고 대신에 돈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소 갖다 주면 돈 받기로 약속할 수 있죠. 자, 갑이 4월 달에 돈이 너무 급해서 이 500만 원 을한테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깡이죠. 이거 팔아먹는 게 깡이죠. 음깡, 카드깡. 그럼 채권 양도했죠. 그럼 정작 10월 달이 되면 500만 원 달라고 찾아가는 자는 갑이다 병이다? 병이 가겠죠. 그럼 이때 을은 나는 갑한테 소 받기 전까지는 니한테도 500 못 준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채권 양도가 돼도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시험에 잘 오는가 한번 봐요. 동시행 항변권은 물거이다 채권의 기능이다. 예? 동시행 항변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유치권이 물거이지.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에서 나온 기능에 불과하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주장한다. 그럼 누구하고 계약했죠? 갑하고 계약했으면 갑이라는 특정인한테만 행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누구한테 행사하나요? 병한테. 그러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와서 돈 달라고 해도 나는 소 받기 전까지는 돈 못 준다고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마치 물건처럼 행사하죠. 그런데 인정은 해야 됩니까? 인정은 해야지. 소 안 받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인정은 해야 되는데 물건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이 우리 판례가 논리를 만들기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자, 갑이 을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그 돈이나 팔아먹어서 병이 을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그 돈은 같은 돈이다. 같은 돈이죠. 그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주장해도 좀 봐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논리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허용한다는 거죠. 저런 논리를 들어서. 그럼 뒤집어서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럼 동시행 항변권 인정한다 안 한다? 그때는 안 하는 거지. 그런 게 경계. 자,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하는 것. 빚으로 빚 갚는 것. 1억 빚내서 1억 빚 갚을 수 있죠. 그럼 과거의 채무와 새로운 채무는 상환 조건, 이율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겠죠. 그럼 이제 같은 빚이다 다른 빚이다? 금액만 같을 뿐이지 다른 거죠. 그럼 과거의 빚과 새로운 빚은 동일성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동시행은 없어. 자, 머릿속에 간단히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자, 경계의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 있다 없다? 채권 양도는 있다. 채권 양도는 있고 경계는 없죠? 예, 그렇게. 자,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을 것과 관련해서 시험 놓을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자면 논점이 갑이 건물 주기로 하고 을이 임야 주기로 하고 교환계약 할 수 있죠.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나온단 말이에요. 건물이 불탔단 말이에요. 갑의 잘못으로 불탔든 누가 잘못으로 했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든 보험금이든 혹시 받을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갑이 찾아와서 임야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을은 옛날에는 건물 받기 전까지는 임야 못 준다 했죠. 동시행이. 근데 이번에는 건물은 없으니까 갑이 임야 달라고 하면 나는 건물 화재로 나간 대신에 받을 보험금 받기 전까지는 임야 못 준다. 또는 그 손해배상 그 청구권 그거 내한테 주기 전까지는 나는 임야 못 준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거는 별개의 계약이다 한 개의 계약이다?
한 개의 계약인데 건물이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나오는 다른 것과 동시행에 여전히 선다 안 선다. 이렇게. 요게 세 가지 논점.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자, 466페이지에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있습니까? 그럼 동일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라야 된다. 뒤집으면 별개의 계약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죠? 그 다음에 467페이지 위에 기억.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동시행 항변권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다만 경계가 디귿의 경계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항변권 소멸한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쌍무계약상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그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원래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거죠? 건물하고 임야가 서로 바꾸기로 했을 때 건물이 불탐으로써 다른 거 받을 게 있으면 그거하고 임야 사이에 여전히 동시행 관계 있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자, 돈 받을 날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지. 먼저 물건 주고 돈은 뒤늦게 받기로 했으면 나는 먼저 줘야 돼. 동시행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럼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양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선이행 의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먼저 주기로 약속하면 안 되죠. 서로 같이 주고받기로 해야 동시행이 나오는 거지. 그럼 선행 의무가 없어야 되는데 선행 의무가 있는데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건 예외입니까? 먼저 주기로 약속해놓고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으면 예외죠. 먼저 물건 주기로 하고 돈은 15일 날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외상, 뭐 고민을 해요. 외상이지. 외상이죠? 선행이다, 이다. 물건 먼저 주고 돈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선행이죠? 그럼 동시행입니까? 먼저 줘야 됩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어리 갑한테 먼저 줬단 말이에요, 물건을.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라면하고 쌀을 싣고 갑의 집에 갔다가 갑이 채권자에 둘러싸여서 빚잔치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갑이 쌀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른 이번에는 안 된다. 불안해서. 보니까 빚잔치 하네. 이번에는 현금 주기 전까지는 돈 못 준다 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먼저 주기로 약속했다 안 했다? 그런데도 동시행을 주장하죠. 이유는 왜?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렇죠. 돈 못 받을까 봐 불안해서 그렇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면 먼저 주기로 약속해놓고도 불구하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는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봅니다. 불안하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불안했어. 자, 안 중요해. 그냥 불안한데 뭐 가만히 있으면. 자,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468페이지에 그 니은 선행 의무가 이행하 둘째는 중간에 선행 의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있죠. 그 밑에 A.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고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죠. 자, 설명을 듣고 나면 그 판례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4월 1일 날 10억짜리 계약을 하고 이날은 계약금 1억.
자, 5월 1일 날 중도금 2억. 자, 6월 1일 날 잔금 7억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잔금과 등기 이전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거 동시행이죠. 근데 중도금은 동시행이다, 선행이다. 을이 먼저 줘야 됩니까? 그런데 안 줬어. 그럼 갑은 5월 1일 날 하루 종일 통장을 쳐다봐도 입금이 안 되죠. 그럼 을한테 전화해서 중도금 붙이라고 말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을이 지금 돈이 없는데 조금만 봐달라 조금만 봐달라 조금만 봐달라 하다가 한 달이 돼버렸어. 그럼 이 한 달은 중도금을 지체한 지 한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6월 1일은 갑도 이전 등기 해줘야 될 날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선행 의무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에 들어왔나요? 그럼 잔금은 처음부터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건 원래 동시행이잖아요. 잔금하고 이전 동시행이죠. 중도금은 동시행이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등기 이전할 날짜가 도래하면 지체하고 있던 중도금도 동시행이 된다. 자, 그럼 이제 8월 1일 날 을과 갑이 화해를 하고 등기소 앞에서 만나면 갑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오면 되죠. 자, 을은 얼마를 들고 와야 등기 받겠냔 말이에요. 우선 잔금 7억 들고 와야 된다 안 들고 와야 된다. 들고 와야 되죠. 중도금 2억 들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지연이자 중도금 한 달 안 냈잖아요. 그럼 지연이자를 5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다 아니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다. 실제 8월 달까지 안 내긴 안 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시행이다, 선행이다. 여기서는 동시행이죠. 동시행이 되면 이자 안 줘도 되거든. 동시행은 상대방이 안 주니까 나도 안 주는 거니까. 그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지 8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가 아니라. 자, 그럼 동시행은 결국 한 사람은 등기저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중도금하고 잔금 및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지 실제 등기소 앞에 나온 날짜까지의 지연이자가 아니죠. 이제 이해되나요? 다시 한 판례 읽어볼까요? 자, A. 자,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2억하고 그 지연 손해금하고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씁니까?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지연 손해금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두는 게 좋아요. 그림이 편하잖아요. 글자보다야.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서 글자 보면 되니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시험에 최고 많이 나온 겁니다. 방금 했던.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가벌병으로 놓으든 이론이 놓으든. 자, 수령지체. 자, 4월 달에 소 한 마리 사고 팔고 5월 달에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가져다 주니까 안 받아. 받을 자가 안 받으면 수령지체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6월 달에 다시 갑이 소를 몰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안 받으면 또 헛걸음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빈손으로 한 가본 거예요. 전화하면 된다 안 된다? 전화해서 지금은 소 갖고 가도 되냐 물어볼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온 시절이 1970년대 초라. 휴대폰 당연히 없고 그 동네에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다. 그래서 갑이 빈손으로 한번 가봤겠죠. 왜? 또 헛걸음하긴 싫으니까.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빈손으로 가니까 을이 뭐라고 할까요? 소는
소 들고 갈 때는 집에 가라더만 소 갖고 가니 소 안 들고 갈 때는 소는 하고 앉아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갑이 니도 양심이 있으면 일단 대금을 주라. 그럼 집에 가서 소가 올게. 어리 미쳤냐? 나는 수령지체를 범한 죄는 있어도 나는 소 받기 전까지는 돈 못 준다 할 수 있다. 있나요? 그럼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동시행항변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논점 하나. 어디 있는가 찾으러 갑니다. 470페이지. 미연.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항변권.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이후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 청구를 받으면 소는 안 데리고 와서 빈손으로 돈 달라고 청구하면 여전히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답니까? 그 판례 날짜 봐요, 날짜. 72년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물어보고 자식할 게 없어. 자, 이제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채무불행 책임진다, 안 진다? 원래 줄 날짜에 안 주면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불행이죠. 근데 내가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일부러 안 준 겁니까? 상대방이 안 줘서 안 준 겁니까? 니도 안 줘서 나도 안 주는 거니까 욕 들어먹을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럼 채무불행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을 가서 법정에서 판단되면 판사님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소시킬까요? 아니면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주고받아가라고 판결할까요? 그걸 우리는 상환급부 판결 또는 상환이행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일부는 이겼는데 일부는 졌으니까. 받아가라는 점에서는 이겼고 주고받아가라고 했으니까 조금밖에 못 이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소송을 한번 본다. 자, 469페이지에 자, 효력 1.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다. 있죠? 일시적 항변권. 재판상 행사.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상환이행 판결, 주고받아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있습니까? 그렇지만 법정에서 피고는 동시행항변권이 있어서 물건 안 주고 있었다는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피고가 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주장이 없는 한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있습니까? 법원은 진실을 알아. 진실을 알아도 대답을 안 하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의 항변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죠. 반드시 우리나라 법원은 주장을 해야만 대답합니다. 묻지 않는 사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 법원. 변론주의.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존재의 효과에 상계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효과가. 나머지 동시행항변권의 확장은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472페이지에 동시행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쫙 돼 있는 거 있죠. 천천히 하죠. 1년 동안. 1년 동안 나올 때마다 한 개씩 해서 천천히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면 472페이지에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2번 보면 돈 갚는 거하고 저당권 말소. 3번 가등기 담보에서 돈 갚는 거하고 가등기 말소. 4번 돈 갚는 거하고 유치물 반환. 있나요? 자, 결론. 돈 갚는 거하고 말소는 동시행이다. 먼저 갚아야 된다. 항상 먼저 갚아야 돼. 그거 돈을 먼저 갚고 말소를 요구해야 되지 동시에 주고받자고 못합니다. 요거 하나는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자, 갑이 2월 1일 날 소 한 마리 사고 팔고 소를 주면 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0월 달에 자, 갑도 을한테 1억 받을 게 있고 을도 갑한테 1억 받을 게 있어. 서로 장사하다가 미수금 떨굴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연말에 서로 받을 거 있으면 서로 결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갑이 1억을 5만 원짜리로 바꾸어서 을의 집에 갖고 가서 네 장부해봐라. 나 너한테 1억 줄 거 있다. 확인하자. 그래서 확인했다. 1억 맞네. 1억 가져왔어. 세봐. 5만짜리 세면 되죠. 한참 세고 있는데 갑이 안 가죠. 니 왜 안 가냐? 니 다 세고 나면 나도 받을 거 있잖아. 그래서 다 센 다음에 니 얼마 받을 거 있는데 나 니한테 1억 받을 거 있는데 그래? 장부 보고 맞네. 그래 놓고 다시 세서 갑한테 주면 갑도 세야 되죠. 중간에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셌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불 끄고 자려고 생각하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전화해서 서로 장부해봐라. 서로 줄 거 있다고 제하면 말 한마디 하면 끝날 걸 5만짜리로 바꿔서 가서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하고 있었죠. 둘이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면 서로 제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상인들 간에서 생긴 상호계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민법에서 줄여서 상계라고 한다. 상계는 서로 제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먼저 전화해서 제하자 이렇게 하면 갑도 채권이고 을도 채권인데 갑이 먼저 전화했죠. 그럼 먼저 움직인 채권 쪽을 스스로 움직일 동 자동 채권, 당한 쪽을 수동 채권. 그럼 을이 먼저 전화하면 을이 자동, 갑이 수동. 자동, 수동은 정해진 거다. 먼저 하는 쪽이다. 자, 4월 1일 날 돈 빌려 쓰는 계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갑도 500 받을 거 있고 을도 500 받을 거 있나요? 갑은 소 주면 500 받고 을은 빌려준 돈 500 있죠. 어느 날 아침에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하더만 나도 니한테 500 받을 거 있고 니도 내한테 500 받을 거 있으니까 서로 제하자. 이렇게 제했죠. 먼저 하는 쪽이 자동이다 수동이다? 그럼 요게 자동이고 요게 수동이죠. 그럼 서로 받을 돈은 사라졌나요? 소 어디 있나요? 네? 소 누구한테 있나요 지금? 그럼 우리 자다가 전화 한 통화 받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갑이 나한테 소 갖고 오잖아. 그럼 그때 나 500 주잖아. 그럼 지네한테 500 갚아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자다가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니까 소는 안 넘어오고 돈만 사라졌죠. 을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은 그냥 받을 돈이고 내가 줄 돈은 소를 줘야만 받는 돈이었죠. 그럼 동시행 항변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억울해서 안 돼. 하려면 소를 갖다 주고 상계를 해야 되지. 소는 안 넘어오고 상계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을이 어느 날 아침에 갑한테 전화해서 서로 제하자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자동이 되고 이게 수동이 됐죠. 그래도 소는 안 넘어오죠. 괜찮아요. 스스로 손해보겠다는데. 스스로 손해보겠다는 건 말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동, 수동이 며칠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외우세요.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뭔지 몰라도 할 수 있다 없다? 끝. 이렇게. 항자는 없다고 하면 어차피 나올 거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어. 헷갈릴 게 없어. 그럼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또는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험에. 그럼 이제 이렇게 풀면 되잖아. 왔다 자는 없다. 맞네. 되나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서 가만히 있어봐. 항수는 없다. 항수는 없다. 이상하게 기회 잘 안 놀아주는데. 항자는 없다. 항자는 없다가 맞지 싶은데 그럼 항수는 없다는 틀렸겠죠. 풀 수 있나요? 이렇게 풀더라고. 이렇게. 시험 나왔거든요. 이렇게. OX인지 이렇게 풀더라고. 동자는 없다. 이렇게 풀더라고. 동자는 없다. 듣긴 들었는데 뭐가 비슷한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동자는 없다. 몰라 맞겠지. 기가 차더라. 멋대로 외워도 답은 맞춘다라는. 항자는 없다고 가르쳐 놨더만 동자는 없다고 풀더라는 거예요. 하기야 뭐 어떻게든 맞추면 돼.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자, 그게 470페이지에 있죠. 469페이지 밑에. 자, 동시행 항변권이 기억 1. 상계의 금지.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있습니까? 이게 끝. 여기가 동시. 그래서 오늘 계약 기초 다 했고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동시행 했죠. 어제 해제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임차권 했죠. 임차권 양도 전대차 매수 청구 비용 상환 다 했죠. 그럼 안 한 거라고는 담보 책임 한 개 안 했는데 그건 4월 달에 그렇게 보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수고했습니다.